자, 폴레드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매매꾼입니다. 자, 오늘 폴레드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바닥에서 21%까지 급등을 했다가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전망이 괜찮은 건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봤던 것처럼 폴레드 제가 세력들 목표가 얼마로 잡아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력들이 목표가 2만원 잡아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연 그 2만원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제가 지금까지 폴레드 3번 정도 알아봤고 오늘째로 이제 4번째입니다. 제가 앞으로 꾸준하게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려면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시면은 제가 특이사항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승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없고요. 지난번과 유사한 패턴이에요. 제가 이때 6월 5일날 바닥에서 이때도 14%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흥분해서 안 된다.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구간인 것이지, 이것이 진짜 바닥이구나 해가지고 여기서 나 이제 탈출해야겠다 하고 여기 최고점에서 또 추가 매수했다가 또 떨어지면은 손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상승률은 더 강한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6월 5일날의 주가도 아직 돌파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상승률, 오늘 20% 올랐니 오늘 15% 올랐니, 이 상승률은요 되게 우리한테 착시 현상을 많이 주는데, 왜 그러냐면 주가가 여기서 15% 올라가는 것이랑 여기서 15% 올라가는 것이랑 다르죠. 그죠? 이미 주가가 녹을 만큼 녹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상승을 하더라도 위에 매물벽에 많이 부딪히고, 그 다음에 1000원짜리가 15% 올라가면은 150만 원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1000만 원이 15% 올라가면 150만 원이 올라가는 건데, 2천만 원이 15%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300만 원이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은 주가가 많이 녹아져 있는, 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분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제가 사실은 이 폴레드와 되게 유사한 성격 그리고 유사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하나 좀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하는데, 자, 여러분들 슈어소프트테크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가 폴레드랑 하는 사업은 전혀 개연성이 없어요. 완전히 다른 사업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슈어소프트테크의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은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현대자동차예요. 자, 근데 현대자동차를 갑자기 왜 가져왔냐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폴레드가 최초에 이 현대자동차에서 사내벤처로 시작을 했었던 기업이죠. 사내벤처로 시작해가지고 그 안에서 성과가 좀 보이고 이거 되겠다 싶어가지고 따로 분사해가지고 이번에 상장까지 성공한 그런 기업이 폴레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최초에 요때 이제 19년도 기사거든요. 19년도 기사 내용을 보면은 현대차도 지분을 같이 갖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대차로 같이 지분을 갖고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상장하고 뜯어보니까 표면적으로 보이고 있는 현대차의 실질적인 지분은 없더라고요. 실질적인 지분은 없더라. 그래서 지금의 지분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지금의 지분 구조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은 여기 대표이사님이 이영무 대표님, 그 다음에 임원분들이겠죠. 임원분들과 합쳐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들의 지분이 한 28% 정도가 되고, 현대차의 지분은 보이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대차에서 이 DNA를 물려받은 현대차 출신 기업이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슈어소프트테크랑 되게 비슷하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종목을 좀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주가가 흘러가는 양상이 좀 비슷했습니다. 폴레드 같은 경우에도 상장하자마자 공모가 5천원짜리가 26,000원까지 뛰면서 갑자기 하한가 때려맞더니 완전히 지금 뭐 반토막이 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슈어소프트테크도 비슷한 경험이 있더라. 슈어소프트테크도 보면은 상장하고 나서 급등을 하고 나서 현대차가 지분 갖고 있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닥을 다져가는 시간들을 얼마 동안 가졌느냐, 23년, 24년, 25년도까지 바닥을 다시다가 26년도 들어서면서 조금 상승하나 싶더만 결국은
이 신규 상장 때 가지고 있었던 외부 투자자들의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지금 바닥을 안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기업들이 지분을 들고 있고 대기업들이 투자했고 대기업들이 관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4x4라는 기업도 보면요. JYP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얘도 보시면 신규 상장 때 5만 원까지 갔다가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10분의 1 토막 더 넘게 3,6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최고가 3만 원까지 갔는데 결국 5만 원이라는 주가는 아직까지 구경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 특징이 보면은 막 이렇게 우상하는 기업들은 없어요. 바닥에서 기는 종목들은 많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뭐 조금 우상향을 크게 한다거나 또는 완전히 이렇게 저점이 어디야 라고 싶을 만큼 계속 내리꽂는 그런 종목들은 없더라. 자, 왜 그러냐면 결국은 대기업이라는 이름, 네임택을 달고 있는 회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술력뿐만 아니라 자본력까지도 완전히 본인들의 힘을 기반으로 해서 회사를 세운 케이스기보다는 회사를 키운 이 케이스라기보다는 외부의 도움을 많이 받은 기업일 확률이 되게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포바이퍼, 슈어소프트테크, 폴레드 이런 기업들 다 마찬가지인데, 자, 외부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뭐가 발생되냐면 결국 이게 공짜 투자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주식을 만약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보호예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최초에 투자했었던 IPO 당시에 투자했었던 VC들 외부 투자자들이 엑시스를 하는 시간들도 한 번씩 부여를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23년도 초반, 24년도 초반, 25년도 초반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붕붕 뛰잖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 외부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공간들을 한 번씩 마련을 해주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외부 투자자들이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기가 수월했던 건데, 외부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니까 어때요? 다시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오고, 외부 투자자들이 정말 이 기업이 날아갈 것 같아, 실적이 너무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은 주가는 우상향을 하고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아직까지 좀 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해라는 그런 전망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가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새롭게 매수하는 주체들은 누구예요? 개인 투자자들이랑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쭉쭉쭉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보기가 어렵더라. 자, 그런데 APR이라는 기업을 한번 보시면요. 어때요? 상장하자마자 38,000원짜리가 47만원까지 10배 넘게 뛰었죠. 이런 애들 특징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분 구조를 보면은 무슨 인베스트먼트니 무슨 뭐 대기업이니 껴있는 게 없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창업주인 김병훈 대표가 지금 31% 갖고 있고, 나머지 임원분들이 지금 나머지 몇 프로 3, 4% 정도 갖고 있어서 최대 지금 34% 정도를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물량들은 외부 VC들이라던가 또는 개인 투자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폴레드를 한번 보자고요. 폴레드처럼 막 이렇게 주주 구성이 복잡하지가 않잖아. 주주 구성이 복잡하지가 않으니까 어때요? 이해관계라던가 회사의 그런 경영이라던가 또는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할 때 독립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쭉쭉쭉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보셨던 APR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다? 실적이 폭발적으로 상장한 이후로도 계속 증가하더라 라는 데이터들이 보이면 안 빠져나간다. 자, 그래서 폴레드도 제가 이 기업이 보여줄 만한 데이터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얘네들도 결국은 실적밖에 없어요. 너네들 진짜로 돈이 돼?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돈 잘 버는데요? 라는 데이터만 보여준다 그러면 얘네들도 바닥에서 기고 폭락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도 APR 같은 기업처럼 쭉쭉쭉 우상향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제 같은 전망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얘네들의 기술력 좋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까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라는 딱지들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려면은 실적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막 하바 떨어진다 그러면은 한번 치고 올라오고 떨어질라 그러면 한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얘들이 최근에 상장 직전후에 실적을 보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얘들이 뭐 실적이 안 되는데 기술 특례 상장으로 어거지로 상장한 케이스도 아니고 실적이라던가 상장에 대한 요건들을 전부 다 갖추고 상장을 한 애들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라는 이슈인 거거든요. 한번 지켜볼게. 지켜볼게. 그래서 지금 나온 상승이 바닥에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비중을 막 이렇게 태우시다가는 여기서 바로 안 오릅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추가 매수했는데 그 뒤로 한 2달 기어버려. 그럼 여러분들의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변해서 2배의 실망, 2배의 절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오늘 조금 더 강합니다.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시세를 안 보여줬던 종목들이 좀 강한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혼조세요. 오늘 일본의 BOJ, 일본의 통화금리 통화정책의 회의가 있어요. 여기서 일본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 또는 긴축을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중소형주 특히나 이제 소외받았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되는 경향들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폴레드도 그런 섹터에서 선택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폴레드 주주분들 진짜 많은 분들이랑 진단을 좀 도와드렸어요.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평단이 저기 위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제가 진단을 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밑에 고정 댓글 보시면요. 제가 링크 2개 남겨놨어요. 종목 진단문의, 실전 매방 입장 요청 2개 남겨놨는데 핸드폰으로 보셔야 됩니다. 실전 매방 입장 요청은 뭐냐면요. 우리 폴레드 주주분들에게도 제가 실제로 매매하고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사마 콘덴서 96%, LG CNS 114%, 나무기술 102% 이런 종목들 수익을 냈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고 종목 진단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 누르셔가지고 제 핸드폰 번호로 폴레드 매수가 얼마예요? 내가 몇 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진단 내용, 요청 내용 보내주시고 실전 매방 입장하고 싶으시면 하단에 링크 누르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폴레드 분석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